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에 우리 혈액이잖아요. 혈액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장에서 영양소라는 형태로 들어와서 우리가 또 문맥 혈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을 지나서 간상동맥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에너지 전달 통로인 간상동맥을 통해서 우리 심장에 도는데요. 지금 노란색 줄을 보시면 이게 혈액의 이동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 우심실, 그리고 자심방, 자심실 이렇게 네 가지로 돌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네 개의 방, 위에는 방이라고 보시면 되고 심방이고요. 밑에는 심실로 생각하시면 되고 우측에는 우심방, 우심실, 좌측에는 자심방, 자심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혈액이 자심방까지 왔을 때 폐동맥을 통해서 뭐냐 하면 폐에 이산화탄소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산소를 교환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죠. 그리고 폐정맥을 통해서 자심방, 자심실로 들어와서 이 산소와 영양소, 아까 폐에서 받은 산소와 영양소를 우리 세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세포는 또다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통해서 대정맥을 통해서 이렇게 순환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동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심장에는 문이 있어요. 판막이라는 게 네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그 판막은 우리 혈액이 역류하지 말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심방도 있고 심실을 어떻게 외우냐 하면 심방은 방으로 혈액이 들어온다. 그리고 실은 뭐냐 하면 혈액을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심실에 내보내기 때문에 혈액이 어떻게 해야 되나 힘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심실 보면 우심실과 우심방의 혈관 근육들은 두껍습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혈액이라 하는 게 우리가 차지하는 게 있어요. 심장하고 뇌하고 심장이 그 혈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 안 뛰면 죽잖아요. 뇌뿐만 아니라 잘 걸러지지 않는 심장도 약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50% 중에서 심장이 10%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게 심장의 박출량 하는 거 들어보셨죠? 뛰는 양, 그게 하루에 7,200리터를 뛰고 있습니다. 왜 이 세 가지 체교세 이렇게 50%가 차지하냐 하면요. 생명 유지 차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0% 다른 장기, 다리나 팔이나 근육 생식기에 이렇게 우리가 후순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뼈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이런 거는요. 이제 다른 부위가 아파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심장이나 혈액이 부족하면 뇌나 심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아까 제가 심장은 어떻게 뛰어야 됩니다. 근육의 힘이 정말 중요한데요. 심근이 뭐냐면 근육의 힘입니다. 근육의 힘인데요. 심장 근육은 계속 뛰어야 돼요. 지속성이 높고 힘도 강합니다. 우리 몸에는 힘이 세 가지가, 근육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심장에 근육이 있고요. 팽활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관지, 소화기 기관 있죠. 혈액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 수축, 이완, 연동운동 한다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는 힘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하지만 힘은 약해요. 너무 힘세게 되면 터질 수 있죠. 그리고 골격근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뛰진 않지만 운동할 때 이렇게 많이 뛰죠. 근데 힘은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심근입니다. 지금은 근육의 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심장은 그래서 펌프 능력이 좋아야 질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이제 그러면 심장 판막증은 뭐가 있을까요?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심장 판막증은 판막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문이 잘 안 닫히든지 잘 안 열릴 수도 있죠. 문이 닫혀야 하는데 덜 닫히는 경우, 그리고 혈액이 다 내려가고 나서 문이 닫혀야 되는데 다 내려가기 전에 닫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영양소 부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근은 대부분 뭐냐 하면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천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심근이 있기 때문에 피가 또 역류할 수 있고 심장 비대가 일어날 수 있으면 아까 폐로 우리가 또 산소를 보낸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럴 때 심장 판막증이 있는 분은요. 폐를 누름,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거 감기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오는 증상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성인의 판막에 문제가 생기면요. 생성 가능성은 별로 없어서 병원에 시술을 받으셔야 되고요. 성장기 때는 저희들 이제 판막 생성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단백질을 충분하게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부분 지금 신경경색이나 협심증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혈관이 막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요. 혈관이 그림처럼 좁아지는 거예요. 혈액이 만일에 내가 100이 필요한데 이 좁아진 혈관 때문에 30밖에 안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 몸이 어떨까요? 뻐근함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심근여기 협심증 같은 게 심장에 좀 뻐근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이 조금 더 진행되는 상황이 심근경색인데요. 우리가 기름때가 이렇게 우리 몸에 많아요. 기름때가 있으면 이 막이라는 게 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녹게 되면은 혈관 안으로 그 기름때가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우리 혈액에는 뭐가 있나요? 이게 혈소판들이 달라붙는 혈소판들이 떠다니면서 걔들이 붙어서 혈전 피떡 같은 게 생겨요. 그게 막히면 피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심장 근육에 괴사가 생기면서 심근경색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맥락은 혈관이 좁아지면서 차츰차츰 병들이 진행되는 게 협심증, 심근경색뿐만 아니고 뇌에 있으면 뇌경색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스텐트 삽입을 많이 하시는데요. 원인은 우리가 혈관 관리해 주시면 좋겠죠. 혈관 관리에 도움이, 혈관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과 비타민C 그리고 혈액이 잘 흘러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오메가3하고 비타민 E가 산화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까지 포함되어 있는 오메가3와 레스틴이 혈관 청소를 해주죠. 네, 레스틴과 함께. 코큐텐은 뭐냐면 좀 이따 동영상을 한번 보실 건데요. 심장에 우리 혈압 유지하는데 정상적인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에 필요한 10밖에, 50밖에 못 왔을 때 10의 효능을 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코큐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부정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박동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방결절이라는 곳에서 전기 신호를 보낸다고 얘기했죠. 이거는 심장의 박동은 뇌의 신경 신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뛰게 되어 있어요. 아까 동방결절에서. 그런데 서맥, 빈맥, 세동이 뭐냐 하면요. 서맥 자체는요. 천천히 느리게 뛰는 거예요. 느리게 뛰는 이유가 혈액 공급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장 운동이 잘 안 돼서 느리게 뛰는 경우고요. 보통 우리가 이게 맥박수를 한 60회 이렇게 100회, 75회라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 기준에서 서맥은 60회 이하라고 보시면 되고요. 빈맥은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할 힘이 없어서 이렇게 빈맥이 생길 수도 있고요. 세동 같은 경우에는 빈맥이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불규칙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병원 가면은 혈전제 복용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또 솔루션이 있습니다. 근육을 튼튼하게 잘 뛰게 해주면 됩니다. 박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백질과 비타민C고요. 그리고 수축 이완, 아까 동반결절에 전기 신호가 누가 수축 이완을 해주는 칼맥을 함께 드셔주시면 좋겠고요. 혈액순환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하고 레스틴, 또 코큐텐 함께 드셔주시면 우리가 앓고 있는 심장에 관한 질환들은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잘 드셔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코큐텐에 대한 영상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라는 건 우리 몸 세포 속에 존재하는 일종의 세포 기관입니다. 네. 근데 얘들이